안녕하세요. 매일매일 배우는 개발자 배우리365입니다. 이번 영상은 배우리와 함께하는 헬로 코틀린 10번째 시간으로 특별 클래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은 코딩 생산성을 매우 중요시 하는데요. 코딩에 자주 사용되는 몇 가지 특별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데이터 저장에 특화된 클래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코틀린의 데이터 클래스를 알아보러 갈까요? 먼저 이전 영상에서 다룬 for와 range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에서 반복문을 사용할 때 for문을 사용하는데요. for문에서 in 키워드 다음에 올 수 있는 것은 이터러블한 타입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주는 사용자 타입이죠. 사용자 타입이라는 것은 언어에서 지원하지 않은 이외의 타입입니다. 그래서 in에서 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 클래스를 이터러블하게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in 다음에 범위를 표현하는 표현식이 올 수 있는데요. 0.3은 0부터 3까지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었죠. 3이 포함이 됐습니다. 출력값은 0, 1, 2, 3이 출력이 됐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표현식은 함수 표현입니다. 보시면은 점점이 사실은 오퍼레이터 함수인데요. range2입니다. 그 다음에 range를 표현할 때 until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0 until 3은 3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0, 1, 2가 됐죠. 이 until도 함수인데요. 확장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range 표현식이 뒤에 range2와 스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범위를 인크리먼트 할 때 단계를 2씩 증가를 시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력은 2, 4, 6, 8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range 표현식에서 다운을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반대로 숫자를 감소시키라는 것이죠. 3부터 시작해서 0까지. 그래서 출력은 3210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range를 표현할 때 문자도 쓸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자 A부터 문자 D까지죠. 그래서 출력은 A, B, C, D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도 다운과 스텝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Z부터 반대 방향으로 S까지 단계를 2씩 반복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출력은 ZXVT가 됐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코틀린이 제공하는 특별 함수 중에 오늘은 데이터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는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도 엑셀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데요. 보시는 화면은 구글 시트를 이용하여 주소록을 관리하는 예제입니다. 먼저 주소록을 어떤 항목으로 구성할지를 결정하는 헤더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각 항목에 저장하는데요. 프로그램 개발에서도 데이터 처리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코틀린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클래스를 제공하는데요. 바로 오늘 다룰 데이터 클래스입니다. 나중에 이러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식을 컬렉션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룰 거고요. 언어 외적으로 확장하면 데이터베이스와도 연결된 주제입니다. 코드를 정리하고 실제 데이터 클래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소록을 만들 건데요. 먼저 주소록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변형 변수 컨택을 선언을 하고 컨택 객체를 할당을 해보죠. 컨택 객체를 만들 때 인자를 줄 텐데요. 첫 번째 인자는 아이디에 해당하는 인자를 줄 거고, 두 번째는 이름에 해당하는 인자를 줄 텐데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메일은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택을 화면에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에러가 발생할 거고요. 일반 클래스가 아니라 데이터 클래스로 만들겠습니다. 데이터 클래스로 클래스를 선언해 줄 때는 클래스 헤더 부분에 해당하는 속성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불변형 속성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수정은 신중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속성을 불변형으로 해줄 거고요. 속성 이름은 id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은 마찬가지로 불변형으로 하고 속성 이름은 name으로 줄게요. 그 다음도 불변형으로 하고 이메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속성 이름을 폰 넘버라고 할게요. 데이터 클래스도 바디를 가질 수 있는데요. 바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볼까요? 컨택 객체 변수를 화면에 출력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보기 좋게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데이터 클래스는 toString이라는 멤버 함수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데요. toString이 출력하는 것은 클래스 객체의 값들을 개발자가 보기 좋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발을 할 때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데요. 그 데이터 내용을 보고 싶을 때가 자주 있죠. 그때 우리는 일반 클래스를 이용하면 toString을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는데요. 코틀린의 데이터 클래스는 이미 toString을 컴파일러가 개발자의 의도에 맞게 toString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컨택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카피를 해서 참조 변수 이름만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컨택 객체를 만들 텐데 아이디를 2로 주고요. 이름을 김길동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전화번호는 010-222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객체를 3개를 만들었는데요. 그 객체들 간의 동등성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컨택과 세컨드 컨택이 같냐는 것이죠. 이 같다는 것은 그 객체의 데이터가 같냐를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결과는 컨택과 세컨드 컨택이 같냐를 물어봤는데요. 같다라고 해야죠. 이거는 이 객체 간의 값이 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컨택 객체와 우리가 만든 세 번째 컨택 객체가 같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시켜 볼게요. 자, 컨택과 서드 컨택 객체가 값이 같냐를 확인을 해봤는데 결과는 폴스였습니다. 보시면은 세컨드 컨택은 아이디가 2고 이름도 틀렸죠. 컨택과. 자, 그 다음에 컨택의 데이터 클래스는 해시코드라는 멤버 함수를 제공하는데요. 해시코드를 이용해서 컨택의 해시코드 값과 세컨드 컨택의 해시코드 값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고요. 보시면은 해시코드 값이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클래스에서 값이 같으면요, 해시코드의 값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해시코드를 이용해서 값이 같은지 아닌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룰 때 수성을 불변형으로 선언을 해줬죠. 이 불변형으로 선언을 했다는 것은 한번 만들어진 객체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특정한 상황에서 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값을 카피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코틀린의 데이터 클래스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카피라는 멤버 함수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자, 우리는 그걸 이용만 하면 되는데요. 컨택 객체를 카피를 해볼게요. 카피를 해서 바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1이고 네임이 홍길동이고 값이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값은 같지만 객체는 틀린 객체죠. 이번에는 카피를 할 때 특정한 값은 변경을 해서 카피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만 박길동으로 바꿔볼게요. 그 결과를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이디도 컨택과 같고 이름은 박길동으로 변경됐고 이메일과 폰넘버는 기존의 컨택 객체의 속성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 클래스 객체를 카피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지널 객체와 카피된 객체는 서로 다른 객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아이디 값만 변경해 볼까요? 아이디를 2로 주겠습니다.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리지널 컨택 객체를 카피를 하는데 아이디는 2로 변경을 해서 카피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오리지널 컨택 객체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 클래스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컴포넌트라는 게 있는데요. 한번 먼저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데이터 클래스의 속성을 선언해준 순서대로 컴포넌트로 매핑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 선언된 속성은 컴포넌트 1에 매핑되고 두 번째 선언된 속성은 컴포넌트 2에 매핑되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컴포넌트로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게 별다른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요. 코틀린에서 데이터 클래스의 객체를 다룰 때 그 속성명을 알지 못해도 컴포넌트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력을 해볼게요. 제일 마지막에 출력된 부분인데요. 이름은 홍길동이라는 것을 출력을 했죠. 여기까지 코틀린의 데이터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코드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코틀린에서 데이터 클래스는 컴파일러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몇 가지 함수들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뷰인데요. 컴파일 되어 있는 클래스들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만드는 컨택 클래스가 보입니다. 이 컨택 클래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개발을 해줄 때 선언해 주는 부분하고 다르게 컴파일러가 추가적인 코드를 만들어 주는데요. 어떤 코드를 만들어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컴파일러가 우리가 코딩한 부분에 덧붙여 가지고 코드를 만들어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퍼블릭 컨스트럭터 부분이 컴파일러가 추가시켜 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만들어준 속성에 대응하는 컴포넌트 오퍼레이터 펑션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copy, equal, 해시코드라는 것들도 자동 생성해 주는데요. 코틀린은 여러분들이 이 많은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심플하게 코드를 작성을 해도 컴파일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특화된 함수들을 자동적으로 생성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용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